명동에서 명동 안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효문화 마을 뭐 이벤트 이런 것들을 해마다 해왔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천연발효 식초 만들기를 했고요. 그전에는 막걸리 빚기도 또 했었는데 올해는 커피 막걸리 빚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막걸리 학교가 남산자락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웃들과 함께하는 이런 이벤트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명동에 사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아주 높답니다. 명동에 아파트가 없잖아요. 드물잖아요. 저쪽에 돌아가면은 뭐 화학시장 있는 쪽에 중구 쪽에 아파트가 있긴 있는데 이 근동에는 이 산자락에 기댄 단독주택이랄지 거기에 사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발효마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오늘 막걸리 키트를 가지고 막걸리 빚는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빚기는 사실 집에서 어머니나 할머니가 다 막걸리를 빚으셨던 거고 매주를 만들어서 장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누룩을 만들어서 막걸리를 빚었죠. 그 막걸리는 시제 때나 제사 때 반드시 필요했고 또 손님 맞이를 했을 때 주한상이라도 좀 내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전에 상품화되지 않는 술의 세계 속에서는 직접 빚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술이 상품화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이후의 일이고 이제 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지만은 집에서 지금 김치를 팔지만 김치를 담는 것처럼 제사를 지낼 때 직접 술을 빚어서 올리고 했던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술 빚기는 좀 친숙하고, 그 중에서 막걸리는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데,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키트를 막걸리 학교에서 만들어서 좀 더 막걸리에 대한 이해도 돕고 쉽게 만들어 보시라고 키트를 만들어서 오늘은 키트를 활용한 커피 막걸리 빚기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키트 상자 앞뒤로 술 빚는 것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개되어 있어서 이걸 잔잔히 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내용 구성물들 우선 보겠습니다. 발효통이 있고요. 통에다 바로 술을 빚을 거예요. 그리고 박스가, 이 설명하는 박스가 있고, 샤 주머니여서 막걸리를 걸을 때 쓰시라고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술이 6일째, 그러니까 오늘 1일로 치고 6일째 술을 거르실 거거든요. 만 5일 정도 시간이 걸릴 텐데 6일째 이 술을 한번 끓는 물에 데치듯이 한번 넣었다가 꺼내서 한번 깨끗이 씻어서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샤주머니를 만드는 곳이 광장시장 쪽에 있는 포목점에다 맡기는데 먼지 많이 있는 데서 막 바느질 해가지고 이걸 만든대요. 그래서 먼지가 좀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삶아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효통 겸 실제 술 빚는 통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만드시면 사인을 좀 할 수 있을 거고요. 주재료입니다. 쌀입니다. 쌀을 주재료로 하고 누룩이 30g이 누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 중에서 주식으로 삶는 쌀이 부족한데 그러면 보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강원도는 옥수수가 될 수 있을 테고요. 밀이 좀 남아돈다? 뭐 그랬던 게 이제 1960년대 수입 밀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밀가루 막걸리도 존재하는 거고요. 밀은 사실은 우리의 음식사에 있어서는 귀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맥이라고 하고 밀을 진맥이라고 했고, 안동 같은 곳에 요즘도 이제 그 잔치할 때 국수를 내는데, 안동 국시 뭐 국수를 내는데, 국수가 쉽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내는 거긴 하지만 뭐 이렇게 많이 흔해서 내놓는 게 아니고 그것도 귀한 음식이었어요. 안동 국수도 귀한 음식으로 손님들이 왔을 때 내놓았던 거고 하는데, 그런 면 종류면 다 술을 빚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부재료를 여러 가지 넣을 수가 있을 텐데, 오늘은 부재료를 커피로 넣습니다. 커피로 한 것은 이중적인 음료가 커피가 되어 있는데, 저는 커피만 마셨던 시절들이 인류 문명사에 분명히 있죠. 거기에 우유가 결합돼서 카페 라떼가 됐지 않습니까? 라떼가 우유라는 뜻인데 커피하고 1대1로 섞더라고요. 그래서 라떼, 카페 라떼, 우유 따로 먹고 커피 따로 먹어도 되는데 왜 그러지? 왜 섞었지? 하지만 하나의 그
커피 음료 문화의 다양성들을 부여하는데 이제 우유가 함유되어 있고 좀 더 막걸리는 알코올 도수가 낮고 훨씬 더 낮게 만들 수도 있고요. 커피는 약간의 커피 향기 정도를 이 술 속에 넣어서 막걸리의 그 곡물의 향,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곡물의 향들에서 조금 벗어난 색다른 맛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커피를 한번 결합시켜보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명동이 있는 곳이 중구인데요. 중구에 이 커피 거리를 만든다 이런 그 노력도 중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구에 속해 있는 덕수궁에서 고종 임금이 최초의 커피를 마셨다는 한국 커피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얘기가 있어서 덕수궁에서부터 명동까지 그 괜찮은 커피숍이랄지 또 그 휴식 공간들의 커피를 좀 결합시키려는 노력을 하는데 그것만 해서 미안해서 그런지 막걸리도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가 기획이 됐습니다. 쌀은 원래는 집에서 할 때는 고두밥을 쪄서 해야 되는 거죠. 쪄서 해야 되는데 보통 막걸리 키트가 지금 10가지 이상 나와 있거든요. 시중에. 주로 하는 방법은 팽화미를 활용하는 거예요. 팽화미라는 것은 뻥튀기한 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팽창시킨 쌀인 건데 고온 고압의 순간에서 일정한 열을 가해 가지고 일순간에 그 압력을 풀어 가지고 튀겨내는 거예요. 그 시장통에서 뻥튀기 아저씨 본 기억이 있으시죠? 조그만한 곳에 쌀을 이렇게 조금 깡통에다 좀 집어넣은 것 같은데, 옥수도 집어넣은 것 같은데 열심히 돌리잖아요. 그럼 밀폐된 공간에서 열이 한 170도 180도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압력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달군 다음에 한순간에 압력을 풀면 그게 뻥하고 튀기면서 조직이 팽창되면서 익은 것이 되는 거고, 그것을 압착해가지고 뻥튀기를 만드는 거고, 그걸 가루 내서 과자를 만들고요. 요즘은 뻥튀기한 그 쌀, 팽화미로 떡도 만들고, 직접 익히지 않아도 되니까 다양한 가공 식품으로 나오고 있는데, 양조장에서도 제법 씁니다. 그런데 양조장에서 제법 쓴 건 이제 편의성이 좀 더 앞서 있다 제가 보여지는 거고, 그걸 통해서 맛의 다름을 추구하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팽화미로 되는 것들은 너무 많아서 그 막걸리 학교에서 여기저기 하다가 이건 쌀을 로스팅 했습니다. 구웠는데 로스팅 한다면은 타지게 되는데, 좀 태워지게 되는데, 태워지지 않는 상태, 흰 쌀의 형태로 로스팅한 그런 그 쌀을 준비했는데요. 우선은 이 봉지를 터서 쌀의 향기 정도를 맡아 보시는데요. 먼저 술을 빚는 순서는 누룩 30g이거든요. 누룩은 지퍼로 되어 있는데 누룩 30g을 먼저 이 통에 넣습니다. 통은 집에서 한 번씩 찬물에 이렇게 씻어서 부어서 해주시고, 왜냐하면 통은 만들 때 약간의 그 바람을 불어서 만드는데 먼지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럽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물에 한번 가볍게 헹궈서 쓰시면 되고요. 누룩을 먼저 넣어줍니다. 누룩을 30g을 했습니다. 자, 물을 1리터를 부어서 1리터를 다 붓도록 할게요. 많지 않으니까 1리터를 부어서 누룩을 좀 풀어줍니다. 누룩을 좀 풀어줘서 뚜껑을 좀 닫아도 되고 닫지 않아도 되는데, 물이 지금 상당히 차네요. 제가 이 준비한 물이, 냉수를 준비했는데 물은 한 25도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20도가 좀 넘으면 좋을 것 같고, 손으로 이렇게 좀 만져서 저어주면 한 20도 정도는 금방 올라갈 것 같고, 누룩을 물에 풀어주는 거죠. 누룩을 풀어줘서 누룩에다가 물을 넣어서 먼저 풀어주고, 이 누룩물 속에 이제 재료를 넣을 겁니다. 그것은 쌀이 이 누룩물을 흡수해서 이 쌀 속에 있는 전분들이 훨씬 더 잘 사가지라고 하는 건데요. 너무 어찌 보면은 키트가
해요. 또 편리해요.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술을 빚은 건가? 아니면 커피 믹스로 지금 커피 타먹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이 빚는 과정 속에서 원리를 소개를 하고, 또 여기에 어떤 나만의 어떤 부재료를 활용해서 술을 빚는다고 한다면 차별화된 맛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재료에는 감미료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보통 막걸리 키트에는 거의 다 감미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달달하고 기분 좋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감미료들이 대체적으로 분말화되어 있는 포도당이랄지 아스파탐류의 어떤 감미료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맛있다고, 좀 부드럽고 달콤해서 맛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맛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감미료를 넣지 않고 투박한, 가장 이 막걸리가 됐을 때 기본적인 맛에 좀 충실하게 돼 있고요. 만약 단맛을 좀 추구한다라면은 집에 있는 청을 좀 넣는다랄지, 청을 넣는다면은 한 100ml 정도나 50ml에서 100ml 정도를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10%에서 20% 정도를 넣는다랄지, 꿀을 조금 넣어서 단맛을 낼 수도 있다랄지, 그리고 향기를 잡으려고 한다면 국화차, 우리 이 차들 꽃차 같은 거 있으면 히비스커스 같은 거 있다면 히비스커스를 이 1인분에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여기다 적셔 놓으면 붉은색이 돌고요. 그리고 비트 같은 걸 넣어도 붉은색이 도는 거고, 약간의 치작가루나 울분가루가 조금 있다고 한다면 맛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얘기했던 비트나 히비스커스나 뭐 치자나 이런 것들이 이 맛에 너무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변주를 할 수 있는 거고, 귤 껍질, 청귤 껍질이나 아니면은 유자 껍질을 넣지를 않고 여기다 매달아 두잖아요. 그럼 유자 냄새도 여기서 납니다. 아주 유자를 재료로 쓴 거 아니야? 근데 넣지를 않았으니까 재료는 아닌데? 뭐 이런 경계에 좀 혼란스러운, 유자를 넣은 것 같은데 유자를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향기를 잘 이렇게 잡거든요. 그래서 누룩이 어느 정도 물에 풀어지도록,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상태는 가루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가루로 되어 있고, 발효가 잘 될 수 있도록, 아직도 좀 차갑긴 한데요. 물은 한 25도 정도 되는 물을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운 쌀을 붓겠는데요. 500g입니다. 500g이고, 저희들이 술 빚을 때 한 10%에서 20%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사용하는데, 이 500g의 쌀 속에 장수 막걸리나 지평 막걸리나 일반 막걸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쌀누룩 50g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0% 정도의 누룩이 이 구운 쌀하고 같이 들어있는데, 이 구운 쌀의 흰색하고 입국의 흰색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입국을 10%를 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쌀이 당화될 수 있는, 그걸 당화력이라고 하는데, 그 당화력의 값을 역가라고 하는데요. 역가는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잘 삭을 수 있게 해놓고, 초기에 이렇게 약간 물 위에 동동 뜨는 흰 쌀이 그 쌀누룩의 흰 쌀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바로 가라앉았지만 이 쌀들이 수분이 없는 거잖아요. 팽화미나 건조 팽화미나 이 구운 쌀은 일반 쌀들보다 수분이 더 적은 거죠. 일반 쌀들이 수분이 10에서 15%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수분이 없는 상태로 만들기는 곤란할 테고, 적어도 한 5% 안팎은 더 물을 적게 머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웠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구운 쌀은 물을 더 훨씬 더 흡수하는 힘이 좋고, 많은 걸 흡수해서 이걸 두면 내일 정도 되면은 물을 다 흡수해서 애가 이제 물이 없고 그냥 밥처럼 이렇게 밥 다 돼 있는 상태처럼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당황해하지 마시고, 물은 어디 갔고 술은 어디서 오는 거지? 그래서 물을 더 부어야 되나?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구운 쌀 500에 물을 1리터를 부었거든요. 물을 많이 부은 이유는 보통 술을 빚을 때에 막걸리 학교 실습할 때는 120에서 130%를 붓거든요. 양조장에서는 150에서 160%를 붓는데 이것은 지금 200%를 부었어요. 그 이유는 이 구운 쌀이어서 이 자체에 수분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을 좀 더 준 거예요. 그래서 2배 정도로 했고요. 이것은 잘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갈 때는 이제 꽉 막고 가는데 집에 가서는 열어서 면보나 비닐로 이렇게 싸서 고무줄로 해가지고 이쑤시개로 구멍을 뚫어주면 됩니다. 이제 막걸리를 좀 차별화된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재가 들어갑니다. 뭐 파인애플이 들어가는 막걸리도 있고요. 이것도 레몬이랄지 맥주에 들어가는 뭐 고수나 오렌지 껍질 뭐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넣는 팀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트러한 신맛이 나는 막걸리들도 많이 구현하고 있고요. 그러는데 이 커피는 제가 커피 막걸리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은 커피 매장들도 4시 넘어서면은 매출이 그 이전까지 매출이 한 80%, 90%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아침 출근길에 커피 한 잔하고 점심 먹고 나서 커피 한 잔인데 오후 3시, 4시 넘어서는 커피를 먹으면 이제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온다랄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제 그때 이제 술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장을 효과적으로 저녁에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술을 차의 분위기 속에서 미성년자들이 오는 어떤 커피숍의 분위기 속에 성인들만 오는 술이 어떻게 결합돼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업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갈림길 속에서 낮차 밤술의 경계 속에 있는 이제 커피 막걸리를 기획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병에 50ml가 들어있는데 원두를 갈아가지고 이 통이 여기 있는데 콜루브루 제조한 통이 있는데요. 원두를 갈아서 찬물을 부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냉장방이 있는데 한 12시간 이상 이렇게 냉침을 시켜가지고 속에 이제 거름망이 두 개가 있는데 샤주머니 같은 거름망이 하나가 있고요. 그 안에 또 종이로 된 이 커피 이 망이 또 있어가지고 이 꼭지를 통해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물은 원두 비율에 좀 더 농밀한 이 커피를 얻기 위해서 원두를 직접 갈아서 1kg에 물 5리터 정도를 넣어서 보통은 스타벅스 같은 데서는 6.5리터를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냉장고 같은 데서 넣어놓고 한 8시간 정도를 침출을 시켜서 걸러낸 게 우리가 먹는 이제 이 더치 커피라고도 부르는 콜드브루의 냉 커피인 거죠. 이 커피를 쓴 이유는 보통 커피를 뜨거운 상태에서 먹고 향기도 많이 이렇게 쉽게 식은 다음에 향기가 보존력들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냉침을 했기 때문에 막걸리가 냉장 보관되거나 낮은 온도에 있을 때 같이 그 향기를 조금이라도 더 안고 있기를 희망해서 커피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콜드브루한 커피를 쓰는 게 어떻겠느냐는 추천을 받아서 직접 원두를 저희들이 가장 다크한 가장 진한 맛의 원두를 구해서 물 5대 원두 1 비율로 해가지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얗게 밑에 조금 깔려있는 게 있는데 설탕을 10g 정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넣었냐면 6일째 거를 텐데요. 거르기 하루 전에 이걸 타세요. 잘 흔들어서 여기에 녹아있는 설탕도 같이 흔들어서 넣으면은 설탕이 들어가게 되면은 후발효가 좀 일어납니다. 후발효가 일어나게 되고 약간의 단맛도 돌면서 알코올도 좀 일어나면서 다 알코올 발효가 병입을 하더라도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병입을 하게 되면 약간의 탄산감을 함께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설탕을 10g 정도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이것은 5일째 넣어주시고 6일째 거르는데 나는 조금 더 숙성된 막걸리를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7일, 8일 이렇게 거를 수는 있지만 좀 맛이 조금 더 쉬어질 거고요.
지금 조금 더 단맛이 있는 상태에서 곡물의 풍부한 느낌들을 조금 더 맛보시려면 6일째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구운 쌀이 잘 삭아요. 하루 정도 지나서 내일 정도 이걸 저어주면은, 하루 정도는 쌀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내일 정도에 저어주면은 쌀알의 형태가 거의 풀어질 거예요. 그럴 정도로 조직이 빨리 풀어져서 삭는 것도 잘 삭게 되고, 보관할 때는 거실에 25도 정도 되는 공간 속에 거실에다가 두어서 술을 발효를 시키십시오. 이걸 바로 나는 숙성시킨다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감기 들어서 발효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온에서 발효시키고요. 술을 이제 통을, 명동 동사무소에서 통을 3개나 준비해 주셨어요. 6일째 걸러서 그 통에 넣어서 꽉 막아가지고 그러면 탄산도 좀 생길 거예요. 생길 거니까 그렇게 보관하고 드시면 됩니다. 질문 좀 받을게요. 조그만 통에 담근다면은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네, 작은 통에 담아서는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쁜 페트병을 준비해 주셨네요. 동사무소에 계시는 여성분들이 섬세해가지고 이렇게 온라인 수강 뭐 이렇게 인데 병에 꼭 담아서 폭발하지는 않을 거예요. 탄산이 그렇게 강하게 생기지 않으니까 여기에 한 이 정도 담아가지고, 그래서 탄산이 생길 거니까 탄산을 뺄 걸 생각해서 이 정도 담아 주시고요. 그럼 이게 걸을 때는 500ml 정도의 물을 더 추가해서 걸러 주세요. 그러면 지금 1리터를 넣었을 때 이 술은 알코올 도수가 14도 정도 나올 거예요. 물을 500ml 더 타면 10도 정도 돼서 막걸리 알코올 도수가 6도거든요. 10도만 되더라도 조금 더 센 편이에요. 근데 원주로 그대로 먹으면 쓰고 뭐 조금 뭐 좀 불편한, 쓰고 좀 달지도 않고 그러니까 조금 당혹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물을 500ml 넣어서 10도 정도로 낮추고, 만약 단맛들을 조금 더 추구하고 싶다면 꿀을 조금 넣거나, 어떤 분은 그 바나나 우유를 여기다 하나 넣어가지고 또 먹기도 하더라고. 뭐 어떻게 콜라보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커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커피 향이 나서 곡물 향들을 이렇게 잘 덮어줄 거예요. 그리고 10g의 설탕이 그 후발효에 의한 탄산을 좀 더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꿀을 넣는다면 언제 넣는 게 가장? 꿀은 뭐 풀어지면 되니까 좀 더 단맛을 얻겠다 한다면 먹기 전에 넣는 게 맞고요. 근데 나는 뭐 넣어놓고 한 5일 뒤에 먹겠다 하면은 꿀이 다 그 알코올로 변해가지고 꿀의 향기는 조금 남아있는데 꿀의 단맛은 남아있지 않을 수 있어요. 후발효에 의해서 그 당을, 꿀 속에 있는 당을 효모가 다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하루 전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침에 이제 백 선생님께서 블루베리 같은 것을 넣으면 어떻겠느냐 근데 대단히 좋고요. 블루베리나 과즙을 넣었을 때는, 과즙은 지금 빚을 때 지금 들어가는 게 좋죠. 다만 너무 많이 들어가면 발효하면서 넘칠 수도 있으니까 지금 1리터를 넣었으니까 한 20% 정도를 더해서 한 컵 정도, 200ml 정도를 넣어주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200ml 한 컵 정도. 근데 막걸리를 이제 과실주와 구분하기 위해서 블루베리든지 복분자든지 넣어서 상품화 시킬 때는 전체 재료의 20% 이상을 못 넣게 돼 있어요. 20% 미만을 넣어야 돼요. 저희들이 막걸리 학교에서 복분자 막걸리 빚기를 하는데, 그때 복분자를 많이 드리고 싶지만은 20%만 드리거든요. 200g 정도를 드리는데, 복분자 200g이면 진짜 농밀해서 붉은색이 돌고 맛도 강해요. 다른 거 뭐 사과를 만약 200g을 넣었다 그러면 에게게 뭐 이랬을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맛이 순하니까. 근데 복분자는 대단히 색깔도 짙고 농밀해서 충분히 200g으로도 술맛에
복분자 와인 같다라는 느낌을 줄 거예요. 그건 재료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죠. 인삼을 넣고 싶다 한다면 인삼을 그냥 통으로 넣으면은 언제 우러나겠습니까? 막걸리에 안 우러나거든요. 그러면 수삼을 갈아가지고 지금 술 빚을 때 수삼 같은 걸 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인삼의 향이 부드럽게 나오겠죠. 인삼 속에 있는 성분들이 모두 추출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렇지만은 수삼의 향이 잘 깃드는 그런 술이 되는 거죠. 당이 조금 더 들어가 있으면 그만큼 알코올 도수가 더 올라가게 되고 빨리 이제 효모가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 같은 경우는 포도당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룩 같은 게 들어갈 필요가 없고 포도 같은 경우 그냥 으깨놓기만 하면 포도 껍질에 효모가 있으니까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근데 지나치게 당이 높으면 술은 되지는 않죠. 왜냐면은 꿀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 안에 어떤 미생물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농도가 높은 상태가 돼버리면 우리도 너무 꿀물 먹으면 멍한 것처럼 미생물들도 활동을 잘 못하죠. 그게 이 브릭스가 한 30 브릭스, 40 브릭스 이 정도 되면 조금 힘들어 하죠. 그래서 보통 청을 만들 때 그래서 50 브릭스를 맞춰요. 50 브릭스 정도면 설탕이 50% 정도 들어있는 거. 그렇게 되면 발효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의 윗부분들이 당의 농도가 옅고 당은 밑으로 무거워서 가라앉고 하면서 이게 다 풀어져 가지고 골고루 n분의 1 하면 좋겠지만 당들이 막 결정화돼 가지고 밑에 가라앉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위에 물처럼 가벼운 물들이 떠 있으면 이쪽에 위에 브릭스가 25 브릭스나 이런 게 되면은 이에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청에는 알코올이 사실은 들어있어요. 거르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추천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습이나 체험이나 외국이나 또 뭐 여행을 갔을 때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에 꽃을 넣을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향기를 잡을 수도 있고 저는 최근에는 유자 껍질을 이렇게 매달아 놨더니 유자 향이 아주 잘 잡혀서 유자주다 내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는 건데 그래서 좀 더 색다른 술들을 기획해 보고 또 이걸 통해서 이제 또 본격적으로 내가 직접 고두밥을 빚어서 술 빚는 것으로 넘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키트를 활용해서 커피 막걸리 빚는 것들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